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절대전략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제한된 유동성 때문에 네. 위와 아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유동성이 회수되는 구간이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와 아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전체 거래 대금을 보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아래쪽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아래쪽에 선을 그어보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제가 선을 그어봤는데요. 위에 거는 거래량이고 아래쪽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8월 달보다 현저히 적죠. 9월 달보다 현저히 적죠. 근데 거래 대금이 뭐 급증하거나 뭐 이런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뭐 매수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 자금이 막 유입되는 시장이 아니라 제한된 상태에서의 자금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 매매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주가의 위치만 바뀌었고 제한된 상태에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 매매 물량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거래 대금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거래량이 전혀 변화가 없죠. 활발하게 주식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멍하게 있거나 아니면 남 헐뜯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방심하고 있는 자금들인 거죠.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가상화폐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한 거래 대금 자체가 올 초만 그렇게 붙지 않아요. 1조.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유동성 축소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뭐 신고가 가는 것들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거나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잘 나가는 주식이 있으면 반드시 저는 희생양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지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죠?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저는 뭐가 보이냐면 이제 입장이 좀 바뀌고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를 할 생각인데 시장의 자금이 제한되다 보니까 주가에서 좀 위에 있는 녀석들, 그 다음에 주식이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그 이전에는 서로 이렇게 간격을 많이 벌렸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계속 치고 가고, 그 다음에 게임주에서 뭐 위메이드 같은 주식들 막 이런 주식들은 급락하는데, 급등하는데 다른 뭐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나 네마블은 전혀 시장에서 버림받고, 그죠?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나왔다 이거죠. IT 반도체도 차별화 흐름이 되게 심했습니다. OLED하고 마찬가지. 이게 간격을 계속 벌였기 때문에 극과 극의 흐름들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산업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금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 위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 점점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고 밑에 있는 주식들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아래에 있는 주식들은 이제 투매 기준가를 회복하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주식들은 좀 이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주식들은 종목 자체에 대한 좀 가열이나 그 다음에 2, 3년 뒤에 이익을 갖다 쓰고 있는 거니까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지기에는 좀 시장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위에 있는 주식들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악재가 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만 5천 원짜리에서 제가 12만 1천 원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거품 제거 구간. 그래서 이 3만 5천 원의 폭락을 제가 피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이 갑자기 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친절하게 나 이제부터 하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빅테크 규제라는 이 악재가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이 하락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무너지고 네이버 같은 주식들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거품이 제거되고 나서 반대 매물이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부터 거품이 제거됐던 이 가격대는 기본적으로 회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멀쩡한 주식들도 갑자기 죽이는 흐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이렇게 경고했던 네이버도 카카오의 빅테크 규제가 이 주식한테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8% 급락이 나오면서 이 신고가 가는 영원히 갈 것 같던 요 흐름이 길게 보시게 되면 영원히 갈 것 같던 이런 흐름이 빅테크 규제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이런 대폭락이 나오면서 거품이 제거됐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운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잘 나갔던 LG화학이 올해 한 7, 8월 달만 하더라도 이 잘 나갔던 이 LG화학이 IPO 상장이 올해 연내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갑자기 연기한다는 내용이 나면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69만 원대 그 자리까지 기다리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 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제거되는 자리를 한 번씩은 다 확인해 주더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돌발 변수를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비를 항상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나갔던 주식들은. 잘 나갔던 주식. 반대로 밑에 있는 주식들은 투매 기준가가 확보된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점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의 자금을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의 자금이 유동성이 확대된 구간이 아니라 지금 제한된 상태니까 어느 한쪽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느 쪽에 자금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주식들은 감해도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고 위에 있는 주식들은 프리미엄이 좀 할인 요소가 발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대비를 항상 지금은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좀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될 게 SKC가 이사이 부결되면서 가격 조정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전 저점을 지켜주면 다행이긴 한데, 그죠? 혹시라도 갑자기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돌발 악재가 나와서 시장에 어떤 악재를 만들었다.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은 상관없어요.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추세를 붕괴되는 어떤 신호가 나온다.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최소한 거품이 빠진 자리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12만 9천 원짜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대비를 항상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빠진다는 관점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시장의 추세를 붕괴시키는 이런 신호가 만들어진다. 그럼 SKC가 12만 9천 원 정도를 확인하러 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네요. 왜냐면 이 주식도 이제 대표적으로 대장주였던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이 주식도 지금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LNF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비엔 잘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장대 음봉을 일으키면서 대규모 거래량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뉴스를 만들어서 신문을 좀 장식하는 악재가 갑자기 나온다. 뭐, 갑자기 계약 해지가 나온다든지, 뭐, 이사회에서 어떤 불만사항이 등장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장에 전혀 없는 악재가 갑자기 등장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을 쏘는 주체가 이제 프리미엄을 빼려고 하는구나. 그죠? 그럼 그때 뉴스 믿지 말고 가격을 참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다. 그 자리가 13만 9천 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가 만약에 온다면 이거는 일단은 그동안 쌌었던 자금들에 대한 자금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기준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대편에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카카오나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게임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주식들이 지금 하나둘씩 투매 기준가를 회복하는 주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NC소프트도 62만 원, 이 주식도 이제 회복이 좀 됐잖아요. 55만 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보면 65,500원을 투매 기준가로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투매 기준가 회복이 되면서 69,000원.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 투매 기준가를 회복하는 주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97,000원이잖아요. 이게 투매 기준가잖아요. 그죠? 9만 원 깨졌다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투매 기준가 이야기했던 자리가 69,000원이지 않습니까? 위쪽은 74,000원이고. 그러니까 투매 기준가는 얘네들 먼저 생겼는데 치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중형주들은 조금씩 건들고 있거든. 대표적으로 OLX가 22,300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투매 기준가. 22,300원. 그러니까 투매 기준가를 회복하는 주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가격 조정이 한 번씩 미리 있었던 애들이다 이거야. 그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애들과 자금 교체가 일부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를 하라 이겁니다. 이미 뒤통수를 맞으면 나중에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면 회복되는 가격으로 이야기했던 자리가 정확하게 88만 4천 원이었어요. 맨 처음엔 89만 원이었었는데 제가 6만 원 정도 6천 원 정도 다운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88만 4천 원이잖아요. 이 주식들이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들이 기준가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 기준가를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대 매매 공격이 어느 정도 끝났거나 아니면 그 주식에 대한 주가 할인 요소가 하나둘씩 이제 거저 들어가는구나.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2,940을 회복했던 것처럼 회복하면서 빠르게 3,040까지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그 중간에 반대 매매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가장 현명한 게 투매 기준가를 회복하는 주식들 위주로 공략을 세우고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의 어떤 가격으로 좀 우리가 시장이 움직임이 좀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기업을 잘 골라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투매 기준가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회복이 되면 이제 중형주 쪽으로 번지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이야기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올릭스였지 않습니까? 올릭스의 투매 기준가가 제가 39,500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39,500원이 회복이 되면 이거는 이제 투매 기준가가 회복이 된 거고 이걸 꼬리로 봐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펀더멘털이 연결이 되려면 5,300억이라는 기술 이전이 나머지 간략 기술 확대로 될 것이냐. 요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뉴스가 이제 알아서 만들어진 줄 보면 돼요. 뭐 대표이사 인터뷰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기사를 계속 시장에서 내보내는지 아니면은 뭐 기사 안 쓰던 사람들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런 분위기를 얘네들이 만들 의도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온 상태니까 그 다음 파켓 기본 가격 44,5천 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터는 물량으로 활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원래 63,300원이 기준가였는데 투매 기준가가 58,000원 정도로 다운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58,000원 정도가 미리 회복이 된 상태에서 63,300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제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IT 반도체, OLED, 그다음에 언택트, 전방위적으로 그냥 투매 기준가는 더 회복해 주려고 하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거는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종목으로 쏘는구나. 근데 이건 가격에 반응했다 이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격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번 구간에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